어쩌면 당신은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를 보내셨을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불을 끄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온 날들. 그 오랜 시간 동안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는지 조용히 돌아보면 가슴 한편이 뭔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건 슬픔도 아니고 후회도 아닌 뭐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그 감각. 그냥 살아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자식들 다 키워냈고 집안일도 다 해냈고 아무도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않는데 왜 나는 이 새벽에 혼자 깨어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걸까? 그 느낌 잘 압니다. 아니, 잘 안다고 감히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느낌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분들의 이야기를 오래 들어온 사람으로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너무 오래, 너무 성실하게 자신을 마지막 순서에 놓고 살아오셨던 것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잘 살아온 당신이 왜 여전히 허전한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비로소 내 삶이 되는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차 한 잔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눠보듯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을 오래 들여다본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지혜라고.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랑이 지혜라니. 사랑은 그냥 가슴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 말을 다시 생각해보니 깊이가 보였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삶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젊어서는 갖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살아봐야, 어느 정도 아파봐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지혜를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당신은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어주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아이가 아프면 내 몸이 대신 아프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을 지우는 방식이 되어버렸다면 거기서 한번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지워가며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어느 틈에 의무와 두려움이 섞여버린 것인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내 전부야. 자식이 잘 되는 게 내 행복이야.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면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원하면 이기적인 것 같은 느낌, 내가 행복하면 왠지 자식한테 미안한 것 같은 감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세대가 너무 오랫동안 품어온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에게 진짜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메말라버린 우물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듯이 스스로 비어버린 사람에게서는 진짜 온기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키운 증거입니다. 건강하게 자라서 자기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해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이 떠난 뒤에 갑자기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그 조용함이 편안함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누군가의 스케줄에 맞추고,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달려가는 것이 나의 하루였는데, 그 사람들이 사라진 자리에 덩그러니 나 혼자 남아버린 느낌. 나는 아직 여기 있는데 내 역할이 없어진 것 같은 그 낯선 감각. 이걸 학자들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 말이 이 감정을 제대로 담아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둥지가 비었다는 표현은 마치 그 공간이 원래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다는 뜻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원래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잠시 그 공간을 아이들에게 내어줬던 것뿐이고, 이제 그 공간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온 겁니다. 둥지가 빈 게 아니라 내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 조용함을 슬픔으로 가득 채우기 전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야 내 시간이 생겼다고. 그런데 막상 그 시간 앞에 서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 억눌러 왔기 때문에 잠깐 기억이 안 나는 것뿐입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들, 언젠가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게 다 어딘가에 있습니다. 다만 수십 년 동안 다른 것들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다시 꺼내는 것, 그게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우리 사회는 중년 이후의 여성, 특히 자식을 다 키운 어머니들에게 굉장히 이상한 기대를 합니다. 할머니로서 손주를 돌봐야 한다거나, 이제 건강 걱정이나 하면서 조용히 살아야 한다거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면 나이도 있는데 뭘 그러냐는 눈길을 보냅니다. 그 시선이 무섭습니다. 그 시선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그냥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허전함을 채워주지도 않습니다. 새벽에 혼자 깨어 느끼는 그 쓸쓸함을 대신 느껴주지도 않습니다. 삶은 자신이 사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그렇습니다. 성장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변화에는 만료일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언가에 설레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스물에만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예순에도, 일흔에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 빨리 가려다 놓쳤던 것들, 남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느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그것들이 보입니다. 아침 햇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차 한 잔의 온기가 얼마나 깊은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가슴에서 뭔가 녹아내리는 그 감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오래 살아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딘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너처럼 여유 있는 사람 이야기지. 나는 아직도 돌봐야 할 사람이 있어. 나는 아직도 해야 할 역할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남편이 아프면 돌봐야 하고, 부모님이 계시면 챙겨야 하고,
손주가 생기면 도움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모든 역할을 다 하면서도 딱 하루에 1시간만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요? 그 1시간이 이기적인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1시간이 오히려 나머지 23시간을 더 잘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채워줘야 남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나이 들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외로움이라고 답합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 남편과 대화가 없어지는 것, 그 외로움이 두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도 외롭지 않으십니까? 가족이 다 있어도, 집이 시끄러워도,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느끼는 그 외로움. 그것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외로움입니다. 나 자신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언제였는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는지, 그 질문을 회피해온 시간이 길수록 내면의 공허함은 깊어집니다. 진짜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학자가 말하는 내면의 여정입니다. 밖으로 쏟아온 에너지를 이제는 안으로 돌리는 것.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끼는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그것을 찾아가는 작업. 이것이 진짜 자기를 찾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아니면 그런 생각 자체가 사치스럽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깨뜨려야 할 첫 번째 믿음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영혼의 생존입니다. 몸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영혼도 자신만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양식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꽃을 가꾸는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책을 읽는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혼자 산책을 하는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무엇이든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나를 살리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 혼자 있으면 무섭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별별 생각이 다 들고 불안하고 그래서 오히려 바빠야 해요. 그 마음도 압니다. 혼자 있는 것이 낯선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움직이고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공백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무섭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생각들이 올라올 때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어떤 철학적 전통에서는 이걸 관찰이라고 부릅니다. 내 감정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 아, 지금 내가 두려운 생각이 드는구나. 아, 지금 내가 허전한 감각이 올라오는구나. 그걸 보는 나는 그 감정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내면의 힘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나다운 시간이 됩니다. 아무도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시간. 내가 그냥 나로 있어도 되는 시간. 그 시간의 맛을 한번 알게 되면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해집니다. 이제 조금 더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혼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과 진짜로 대화를 나눈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반대로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남편이 알고 있습니까? 많은 부부들이 오래 살면서 대화가 줄어듭니다. 아이들 이야기, 집안 이야기, 돈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 마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섬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외로움이 어쩌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쓸쓸할 수 있습니다. 곁에 사람이 있는데 외롭다는 그 역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말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방향은 단순합니다.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밥 먹으면서 뭐 재밌는 일 있었어? 한마디. 오늘 산책하면서 예쁜 꽃 봤는데 당신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한마디. 그것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의 결혼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멀어진 경우, 혹은 관계 자체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채우는 것. 남편이 달라지기를 기다리며 내 인생을 멈춰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성숙한 선택입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각자 충만해야 진짜 만남이 됩니다. 서로 의존하고 서로를 탓하는 관계에서는 진짜 따뜻함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내 안을 채우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내가 여유로워지면 남편에게도 다르게 대하게 됩니다. 요구가 줄고 기대가 줄고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동반자가 됩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삶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삶에 의미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정말 숭고한 일입니다. 그 세월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역할을 떠나서 역할 너머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오래 역할로 자신을 정의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 그 모든 수식어를 떼어냈을 때 남아있는 나는 누구인가? 처음에는 텅 빈 것 같아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텅 빈 공간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나는 역할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진짜 나는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각이 있고, 무언가에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면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마음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딘가 가슴이 움직이는
분이라면 그 움직임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사회는 늙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주름이 생기면 감춰야 하고, 흰 머리가 나면 염색해야 하고, 기억이 흐릿해지면 감추어야 합니다. 늙는 것은 마치 무언가를 잃어가는 것처럼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래 살아온 사람이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남의 시선에 덜 흔들립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알게 됩니다. 인생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능력입니까? 젊음이 가진 에너지와 가능성은 분명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가져다주는 깊이와 여유는 그것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입니다. 깊이 파인 주름 하나하나가 그 사람이 살아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당신입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가장 나중에 핀다고. 봄에 피는 꽃도 아름답지만 늦가을에 피는 국화 같은 꽃은 또 다른 깊이가 있습니다. 오래 기다렸다가 피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당신의 늦가을 국화가 피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해도 된다는 허락. 내가 행복해도 된다는 허락. 내가 쉬어도 된다는 허락. 이것이 먼저입니다.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혼자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 오늘 오후 좋아하는 음악 하나 들어보는 것. 이번 주에 오래 가보고 싶었던 곳에 혼자 나가보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여정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처럼 허전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깊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 안도감이 다음 걸음을 내딛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에 대해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후회하는 것이 내가 더 열심히 일할 거리 아니더라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할 걸, 더 많이 즐길 걸, 더 진짜로 살 걸, 이것이 후회로 남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찔리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후회를 느끼는 지금 이 순간이 달라질 수 있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삶은 결국 역할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얼마나 따뜻하게 대했는지, 어떤 순간들을 온전히 살아냈는지, 자신에게 얼마나 정직했는지, 그런 것들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계속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허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허락.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해도 된다는 허락. 내 삶의 나머지가 내 것이어도 된다는 허락.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이미 충분히 주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해냈습니다. 이제는 받을 차례입니다. 삶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봄꽃이 피는 것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던 그 젊은 날의 당신이 아직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다시 만나러 가십시오. 그 만남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날, 당신은 비로소 느낄 것입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아, 내 인생이 아직 아름답구나. 가장 좋은 날들이 아직 앞에 있습니다.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걸어가십시오.